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네. 해주셔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칭찬을 해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기상 의원입니다. 법률가로서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늘 존경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늘 친절하시는 우리 의원님,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뜻한 바 다 이루시도록 저도 늘 곁에서 함께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기상 의원님 너무 저한테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법원 판사 시절에 또 후배 판사로서도 또 만나기도 했고 또 국회 법사위에서 겸손하면서도 또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또 당은 서로 달리하지만 또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둘이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최기상 의원이 전문성을 가진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주혜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회에 들어와서 받은 상 중에 제일 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네. 법관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입법기관에서 네. 법을 만드는 네. 입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사, 법관, 또 검사 이러면 좀 무겁게 느껴지고요. 왠지 좀 가까이 하기에 그렇죠. 좀 먼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굉장히 그 전주혜 의원님은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네. 그 느낌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네.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 첫 출근을 SNS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국회 대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네.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사실 굉장히 국민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딱딱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료 의원이 이제 허은하 의원과 같이 국회대학교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대 언니 허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대 언니 전주혜입니다. 네. 고소는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나만? 피해자가 본인이 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아, 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좀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일하는 뭐 이런 것 또 법을 어떻게 만들고 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그런 것을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좀 편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국회 대학교 유튜브를 만들고 또 운영을 했었는데요. 좀 그러면서 좀 법에 대해서 또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반영인데 조회수가 별로 많이 안 올라서 예. 하지만 네. 어디선가는 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십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을 좀 칭찬하고 싶으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5만 원) (12만 9천 원) (13만 3천 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소득 신고를 작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미지급 금액이 5,6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급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혼하고 단돈 100원 받은 적이 없어요. 충분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계속 경제 활동을 했었고 꽤 유명한 엔지니어였어요. 이 양육비법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선행되어야 하는 소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하나하나마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소를 바꿔버리고 위장 전입을 해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의를 바꿔버린다던가. 좀 제대로 강하게 처벌 결과가 나와서 진짜 저처럼 다시는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고생스레 사는 그런 처참한 양육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다. 그렇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강제적인 그 수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까지도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 처벌에 대한 방안, 이 법률안을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일부 개정안, 네. 뭐 의미로서는 저희가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어떤 법률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에 대해서 양육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제 그 양육하는 배우자한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아이 교육이나 아이 양육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 또 교육 격차, 정서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이러한 그 비양육자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신상 공개를 하고요. 2번째 출국 금지, 그리고 3번째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배드 파더스, 배드 마더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제재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좀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이행 확보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네. 사실 그 양육비는 아이들한테 생존권이나 그렇죠. 다름없는데 네.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참 비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 양육비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사회적 인식 네.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양육비 그 이행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거기까지 이를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법률상 감치 명령을 네.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야 뭐 신상 공개 그리고 뭐 출국 금지 뭐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감치 명령까지가 굉장히 가기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감치 명령까지의 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법안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안 심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이 좀 서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양육비 그 이행 확보가 강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3살 아이를 친엄마와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게 사회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물, 전유물로 취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모의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화나 학대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대 행위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강도도 굉장히 세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특히 여성단체, 한국여성변호사도 역시 아동에 대해서도 고의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전주의 의원께서 아동학대 살인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입법 제안해 주셨고 실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 여성의 인권과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네. 무척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말 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경악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작년 아동학대 범죄가 37,000건, 전년도에 비해서 21.7%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또 엄벌도 이제 중요하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뭐 아이와 양육자와의 분리랄지 또 아동의 보호랄지 또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법안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정책 개선도 많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얘기하기 싫어서 지금 굳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제이 양 네. 그 사건도 작년에 정말 있어서 모든 그렇죠. 온 국민의 그 분노, 공분을 샀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아닌 20%라는 말은 그렇죠. 정말 너무나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학대한 그런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동학대를 해서 살해하는 경우를 좀 더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입법에 있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변호사분들의 또 의견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혼자 머릿속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이 아동학대 그 처벌법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법안을 만들고 또 통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런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뭐 몇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대하는 좀 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
뭐 부모가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와 또 부모의 이러한 강제 분리,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입법가들이 또 현장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개정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네. 우리 미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꼭 잘 지켜줘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국민께서 의원님께 거는 기대 중에 하나가 법률 전문가로서 네. 이 사회의 여러 가지를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희망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남은 21대 국회에서 펼치고 싶은 정치가로서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회를 좀 밝게 해주는 뭐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좀 보호하는, 그럼으로써 사회를 좀 밝혀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입법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을 좀 더 밝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정치가 뭐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네. 정치가 사실 사람들 굉장히 눈살 찌푸르게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막 그러한 좀 선한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러한 좀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희망적입니다. 자, 이제 끝 질문이 될 텐데요. 다음 칭찬 주인공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보고 있잖아요.